나 이제 다 알게 됐어. 미안해. 돌아와줘. 이혼 후 9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의 첫마디였어요. 하지만 저는 9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 더러운 년아, 젊은 놈이랑 호텔에서 뭐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성 씨, 제발. 이제 제가 왜 불륜녀가 되어 재벌가를 쫓겨나 이렇게 스님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해? 시어머니 장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9년 전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에 들린 굵은 소금이 제 얼굴과 머리카락에 뿌려졌습니다.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젊은 놈이랑 호텔에서 뭐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닥쳐.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해? 저는 고개를 들어 현관에 서 있는 남편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달라고 제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지우, 우리 이혼하자. 태성 씨, 제 말 좀. 말 필요 없어. 네가 뭘 했는지 다 봤어. 호텔 CCTV에 다 찍혀 있더라. 태성이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당장 사인하고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성 씨, 제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워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맨발로 비를 맞으며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빗속에 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침 예불 종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며 저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구나. 아니,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자락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9년째 맞이하는 가을이었습니다. 저 한지우, 아니, 이제는 묘진이라 불리는 이 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경전을 읽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법당에서 나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주지 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묘진 보살, 오늘 방문객이 올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저는 빗자루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9년 동안 단 한 명의 방문객도 받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누구신데요? 옛날 사람이라고만 들었네. 서 실장이라는 분이 어제 연락을 했어. 서 실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성의 비서실장이 아니던가요? 설마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겠지.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하지만 빗자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고급 세단 한 대가 암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법당 뒤편에 숨어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일 리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태성이었습니다. 9년 전 저를 집 밖으로 내쫓았던 그 사람. 차갑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 사람이 여기
제가 숨어 살던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길 찾아낸 거지?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자꾸만 가빠졌습니다. 태성은 주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천천히 법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몸을 더 깊이 숨겼습니다. 묘진 보살을 찾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9년 전보다 더 낫고 지쳐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저를 찾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리를 깊이 숙인 채로요. 보살님, 손님이십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9년 전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깊은 주름과 검버섯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45세의 나이가 60세처럼 보였습니다. 태성은 저를 보더니 입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저는 합장을 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한지우라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묘진입니다. 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야, 태성이야. 저는 윤태성이라는 분도 모릅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손 떼세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도 없습니다. 지우야, 나 알았어. 다 알았어. 9년 전 그날 네가 뭘 했는지, 어머니가 뭘 했는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지? 태성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네가 쓴 거지? 그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현수에게 30만 원 보냈다. 대학 등록금에 보태라고. 이 아이가 꼭 좋은 사람이 되길. 현수가 또 힘들다고 연락 왔다. 내일 만나서 이야기 들어줘야지. 이 아이 혼자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 현수 대학 합격했다고 한다. 너무 기쁘다. 꼭 만나서 축하해줘야지.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호텔에서 현수를 만났다.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겨우 말렸다. 이 아이를 꼭 살려야 해. 방을 하나 잡아서 진정시켰다. 누군가 우리를 찍었다. 걱정된다. 하지만 현수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야, 너는 사람을 살렸던 거야. 불륜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님,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용서도 미움도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았어요. 지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9년 전에 주셨어야죠. 그때 제 말을 들어주셨어야죠. 지우야,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한지우가 아니에요. 묘진이에요. 저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태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왜 이제야? 태성은 1시간 넘게 법당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그가 떠났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홀로 법당에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9년 전 그날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비틀거리던 김현수를 부축했던 일, 그가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걸 막았던 일, 목숨을 구하려 했던 제 선택이 불륜 누명으로 돌아왔던 일. 사모님, 저 죽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살아야 해. 저는 그 청년을 방으로 데려가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찍었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된 걸까? 그리고 현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야기.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예불도 거르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기장을 봤다는 건 현수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9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악몽 같은 밤을요. 9년 전 2월 14일, 저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20층짜리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오늘 밤 9시 그랜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현수 올림. 현수. 제가 5년 동안 후원해온 청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18살 때부터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고 가끔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S대 경영학과. 정말 기뻤습니다.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왜 목소리가 그렇게 어두웠을까? 전화로 들은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수가 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1510호실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야, 나야. 문 열어. 안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뭔가 잘못됐어. 저는 급히 복도 끝으로 뛰어갔습니다. 비상계단 쪽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옥상 난간 위에 서 있는 현수가 보였습니다. 현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지 마세요. 현수야, 거기서 내려와. 제발, 못 내려가요.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는 건 답이 아니야.
내려와. 같이 이야기하자. 사모님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라니 무슨 소리야? 저는 현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현수가 비틀거리며 난간에서 떨어졌고 우리는 함께 옥상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놔주세요. 죽게 놔주세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너는 살아야 해. 왜요? 왜 저 같은 놈이 살아야 해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죽으면 나도 슬퍼. 제발 살아줘. 현수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현수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방으로 가자. 추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떠다 그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현수가 물을 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출생의 비밀? 저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주일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현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재벌이래요. 천성그룹 선대 회장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천성그룹, 제 시아버지가 세운 회사,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그분. 뭐라고? 제 어머니는 그분의 비서였대요.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회장님 부인이 알게 됐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쫓겨났고 저를 낳고 돌아가셨대요. 현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생아예요. 더러운 핏줄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알고 보니 저는 사모님 남편이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현수는 태성 씨의 이복 동생?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변호사가 뭐라고 했어? 돈을 주겠대요. 입 다물고 외국에 가서 살라고. 그리고 절대 천성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현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현수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들어봐. 너는 지금부터 네 인생을 살면 돼. 누가 뭐라고 하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알았지?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을 하나 더 잡을게. 오늘은 여기서 쉬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저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옆방을 예약했습니다. 1511호. 현수를 진정시키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현수를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다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그래. 밤새 어디서 잤어? 친구 집에서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지우야, 너 호텔 갔었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현수와 함께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오해예요. 그건 오해? 밤에 젊은 남자랑 호텔에서 만난 게 오해야? 들어보세요. 그 아이가 힘들어해서.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해? 그것도 천성과 사생아랑?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구나. 현수가 누군지.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말 필요 없어. 오늘 밤까지 네 짐 싸. 이혼시킬 거야. 어머님. 그리고 경고하는데 현수 그 자식 일에 대해 입 벌리면 너도 가만 안 둬. 알았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소금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암자방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걸 조작한 거야. 현수의 존재를 숨기고 나를 불륜녀로 만들어서 쫓아낸 거지. 그리고 9년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밖에서 새벽 예불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승복을 입었습니다. 법당으로 향하는데 암자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태성 씨가 또 온 건가?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성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 그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김현수였습니다. 9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청년.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현수야,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경희 여사가 저한테 한 일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구할 증거이기도 하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안 돼. 저는 현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 쓰면 안 돼. 제발. 현수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9년이에요. 9년 동안 사모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알아요. 이제 그만 진실을 밝혀야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저는 그의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걸 세상에 알리면 천성가가 무너져. 태성 씨도 회사도 다 망가질 거야. 그게 뭐 어때서요? 사모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인데. 현수야. 저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다 내려놨어. 복수도 원망도.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싶어.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모님은 왜 그렇게 착하세요? 왜 자기 자신은 생각 안 하세요? 난 행복해. 진짜야. 거짓말이에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눈빛 보면 알아요. 아직도 아파하고 계시잖아요. 9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암자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태성이 저와 현수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지우야. 그리고 네가. 태성이 현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수. 현수가 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도전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 아니,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다 알고 있었어? 네. 저도 최근에 알았죠. 우리가 이복 형제라는 걸.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태성 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세요. 지우야, 현수랑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현수 손에 든 거, 그게 뭐야? 태성이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증거야? 우리 어머니가 지우를 모함한 증거. 현수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회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한테 줘. 내가 직접 확인할게. 싫습니다. 뭐? 이 증거는 사모님의 것이에요. 회장님 같은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태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현수,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도전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회장님은 9년 전에 사모님을 버렸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전 다 봤어요. 사모님이 소금 맞으며 쫓겨나던 거.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태성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그만해요. 둘 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싸우지 마요. 제발.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지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야, 너는 돌아가. 그리고 태성 씨도 가세요. 지우야, 제발 가요. 더 이상 여기 오지 마세요. 저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두 남자가 한참을 서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2번 들렸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천성그룹 본사. 태성은 회장실에서 서 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김현수에 대해 다 조사해줘. 지금 뭐하고 사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9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누굴 시켜서 지우를 감시했는지도 찾아내. 회장님, 그건 조 여사님을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어머니가 뭘 했는지 다 알아야 해. 서 실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 여사님이 아시면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이미 어머니와 틀어졌어. 같은 시각 청담동 고급 빌라. 장경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김현수가 암자에 갔다 왔답니다. 장경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그리고 윤 회장님도 같은 시간에 거기 계셨고요. 그 자식이 감히. 장경희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김현수한테 연락해. 당장 날 만나러 오라고. 알겠습니다. 장경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9년 전에 돈 주고 입 막았는데 또 나타나?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저녁 6시 김현수는 장경희가 지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2층 VIP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경희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현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경희가 천천히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9년 만이네, 현수야. 그렇네요. 그동안 잘 살았어? 내가 준 돈으로? 현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 기부했어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뭐? 전 그 더러운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장경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더럽다고? 감히 내가 준 돈을 더럽다고 해? 사실이잖아요. 입 막으려고 주신 돈이잖아요. 이 자식이. 장경희가 현수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너 같은 사생아 주제에. 사생아요? 맞아요.
전 사생아예요.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든 아니든 너는 입 다물고 살아야 해. 알겠어? 싫어요. 뭐,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여사님이 9년 전에 사모님한테 뭘 했는지, 제 존재를 숨기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굴었는지. 장경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사모님한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세요. 안 그러면 제가 직접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장경희가 손을 들어 현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현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장경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때리세요. 얼마든지.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아요. 현수는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장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일 하나 맡길 게 있어. 김현수라는 놈 알지? 그 자식 입 좀 막아줘. 어떻게든. 전화를 끊은 장경희의 얼굴에는 악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9년 전처럼 또 뭉개버리면 돼. 이번엔 더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암자. 저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현수. 현수야? 무슨 일이야? 사모님, 조심하세요. 장경희 여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뭐? 어젯밤에 만났어요. 협박하더라고요. 입 다물라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야, 너 괜찮아? 전 괜찮아요. 하지만 사모님이 위험할 것 같아요. 여사님이 뭘 할지 몰라요. 괜찮아. 난 여기서 안전해. 사모님, 정말 기자회견하면 안 될까요? 이러다 여사님한테 또. 안 돼. 현수야, 약속해. 절대 그러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시어머니의 공격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날 밤 서울 어느 골목길. 현수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김현수 씨죠? 누구세요? 잠깐 같이 가시죠. 할 이야기가 있어요. 현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은데요? 남자들이 현수를 둘러쌌습니다. 선택권은 없어요. 한 남자가 현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서 실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천성그룹 비서실장이야. 회장님 명령으로 김현수 씨를 보호하러 왔어.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더니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망갔습니다. 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너를 보호하라고 하셨어. 앞으로 내가 계속 따라다닐 거야. 회장님이요? 그래. 회장님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무슨 증거든 우리한테 보여줘.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이. 암자에서 저는 법당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9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암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가져다 준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자회견장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김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결국.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수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9년 전 한 여성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현수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지우. 천성그룹 윤태성 회장의 전 부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 한지우 씨는 불륜 혐의로 천성가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 씨는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로 저를요.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9년 전 2월 14일 밤 저는 호텔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추운 옥상에서 저를 안아주시며 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호텔방에 같이 있던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을 하나 잡아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현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성그룹 장경희 회장 부인이 저를 협박한 녹취록입니다. 스피커에서 장경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한지우도 가만 안 둬. 알았어? 제발요, 여사님. 사모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닥쳐. 너 같은 사생아 주제에 감히 내 며느리랑 만나? 돈 받고 꺼져. 안 그러면 네 대학 합격 취소시켜버릴 거야.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씨는 저를 5년 동안 후원해 주신 은인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사모님이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공부했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현수가 후원 기록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한지우 씨는 불륜녀가 아닙니다. 한 청년의 목숨을 구한 영웅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장경희 여사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9년이 지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죄책감 때문입니다. 저는 9년 동안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한지우 씨가 9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생각하면 현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끄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1시간 후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천성그룹 장경희, 며느리 모함 의혹, 9년 전 불륜 스캔들, 알고 보니 생명구조, 한지우, 불륜녀에서 영웅으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장경희 감옥 보내야 함. 한지우 씨 너무 불쌍해.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재벌집 며느리 진짜 지옥이네.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천성그룹 본사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경희 사퇴하라. 한지우 씨께 사과하라. 태성은 회장실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우는 모습을 보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짓을. 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지금 언론이 난리입니다. 입장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
무슨 입장을 내? 다 사실인데.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암자로 간다.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기자들이. 상관없어. 지우한테 가야 해. 태성은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빌라. 장경희는 TV를 보며 와인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비서가 떨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 불러. 당장. 김현수 그 자식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다. 증거? 조작된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장경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윤태성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는 핸드폰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가문을 어떻게든 지킬 거야. 오후 3시 암자. 저는 법당에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태성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사모님과 재결합하실 계획이십니까? 장경희 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태성이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우야, 다 봤어. 현수 기자회견. 진실이 다 밝혀졌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싫어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 이제 오해가 다 풀렸잖아. 사람들도 다 알았어.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성 씨, 당신은 9년 전에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한마디 변명도 듣지 않고 이혼 서류를 던졌죠.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9년이에요, 9년. 전 맨발로 쫓겨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 맞으며 걸어가는데 뒤돌아보니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우야. 전 그날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현수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제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살았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9년 전에 주셨어야죠. 저는 법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태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묘진 보살의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스님, 제발이요. 저 여자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은 보살님이 혼자 있고 싶어 하십니다. 태성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암자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기다릴 거야.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날 밤 저는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진실이 밝혀졌는데.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저를 버린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감정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원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모를 거야.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9년 전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차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혼자, 마치 9년 전 제 모습처럼. 이제 너도 알겠지. 버림받는다는 게 뭔지.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것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촛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예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그쳤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암자 입구에 태성의 차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밤새 거기 있었어? 차 안을 들여다보니 태성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재킷을 덮고 제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바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차 창문에 살짝 걸쳐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태성이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저는 멈춰섰습니다. 태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요? 응. 네가 나올까 봐. 왜 이러세요? 집에 가시라니까요. 못 가. 너 보기 전엔. 태성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왜 안 돌아가려는지 말해줘. 말했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거짓말이야. 뭔가 숨기고 있어. 네 눈을 보면 알아.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기는 거 없어요. 있어. 분명히 있어. 기자회견 봤잖아. 진실이 다 밝혀졌어. 사람들도 다 알았고. 근데 왜 아직도 날 밀어내는 거야? 그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진짜 이유를 말해줘. 나 미칠 것 같아.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서 실장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서 실장과 함께 현수가 내렸습니다. 사모님, 현수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현수야, 너 왜 여기 와? 태성이 현수를 노려봤습니다. 김현수, 너 또 뭐하러 온 거야? 회장님이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사모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알아서요? 9년 동안 뭘 알아서 했는데요? 두 남자가 대치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서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명령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9년 전 일에 대해서요. 태성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나왔어? 김현수 씨. 출생 기록입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성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에는 DNA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현수, 생년월일 2002년 3월 5일. 부친 윤재혁 천성그룹 선대 회장. 모친 김미선 전 비서.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현수가 우리 아버지의? 네. 김현수 씨는 회장님의 이복 동생이십니다. 태성이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네가 내 동생?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태성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야? 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대 회장님과 김미선 씨의 관계는 25년 전의 일입니다. 김미선 씨가 임신하자 조 여사님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어머니가 쫓아낸 거야? 네. 김미선 씨는 출산 후 사고로 돌아가셨고, 김현수 씨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태성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왜 우리한테 나타난 거야? 현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해줬어요. 그리고 돈을 주겠다고 했죠. 입 다물고 외국에 가라고. 누가 시킨 거야? 장경희 여사님이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태성이 갑자기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설마 너도 이걸 알고 있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냐고. 네. 태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9년 전. 그날 밤 호텔에서요. 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 출생의 비밀을. 그리고 변호사가 협박했다고. 그럼 너는 9년 동안 이걸 알고 있었어? 네. 왜 말 안 했어? 왜?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천성 가는 스캔들로 무너지고 당신은 평생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다 짊어진 거야? 네. 왜 그랬어?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수도. 저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가문의 치부라는 이유로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니. 그게 말이 돼요? 태성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를 쫓아낸 거구나. 네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네. 시어머니는 제가 현수를 만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죠. 그래서 불륜 누명을 씌운 거야?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이제 아셨어요? 제가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저는 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전 돌아가면 이 비밀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현수 걱정하면서.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 이미 지쳤어요. 당신 가문의 비밀을, 체면을, 명예를 지키느라. 제 인생은 뭐가 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9년이 돌아와요? 저는 법당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현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모님한테 짐을 지운 거예요. 아니야, 현수야.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너는 그냥 태어난 것뿐이야. 그게 무슨 죄야? 저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사모님.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암자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차 2대였습니다. 형사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경희 씨 계십니까? 태성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경희 씨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어머니를요? 네. 어디 계십니까? 서 실장이 나섰습니다. 장경희 여사님은 청담동 자택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나려는데
태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태성이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한테 가세요. 그리고 이제 진실과 마주하세요. 너는 날 용서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태성이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현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인생을 살아. 이제 더 이상 숨지 마. 하지만 형님은, 태성 씨는 강한 사람이야. 견뎌낼 거야. 저는 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9년간 지켜온 비밀이 다 드러났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시간 후 청담동 빌라. 태성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경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경찰이 와 있어요. 장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명예훼손이랑 무고, 횡령 혐의래요. 그게 무슨... 그리고 전 다 알았어요. 김현수가 누군지, 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어머니가 지우한테 뭘 했는지. 장경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성아,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 이제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뭐라고? 지우 편이에요. 그리고 현수 편이고요. 장경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태성은 돌아서며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장경이를 데려갔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천성가의 안주인이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암자에서 저는 홀로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경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암자에 있었고 태성은 여전히 산 아래 작은 여관에 머물며 매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지 스님이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묘진 보살, 손님이 왔어. 태성 씨면 안 만난다고 전해주세요. 윤 회장이 아니야. 다른 분이야.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사모님, 급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성그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위기요? 장 여사님 체포 이후 주가가 4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회사가 한 달 안에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태성 씨는 뭐라고 해요? 회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서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주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복귀를요. 제가요? 네. 사모님이 돌아오셔서 회장님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를 이용하려는 거네요. 또, 사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9년 전에도 저를 이용했잖아요. 가문의 비밀을 지키는 희생양으로. 이번에도 똑같네요.
사모님, 회사가 무너지면 5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씨도요. 현수가요? 네. 김현수 씨는 지금 천성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친구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겁하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서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을 도와주세요. 싫어요. 사모님, 전 이미 다 줬어요. 제 청춘도, 제 명예도, 제 인생도.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드시는데도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우울증 진단도 받으셨고요. 그건 식사도 거의 안 하십니다. 일주일 만에 5kg 빠지셨어요. 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모신 회장님인데 이렇게 무너지시는 모습 처음 봅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사모님 없이는 못 사십니다. 그만하세요.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만나면 무너질 것 같아요. 9년 동안 쌓아온 이 평온함이 다 무너질 것 같다고요. 서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법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 실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성 씨가 아프다고? 우울증에 불면증까지? 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아래 여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성이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있겠지.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현수야, 무슨 일이야? 현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사가 정말 위험해요. 이대로 가면 한 달도 못 버텨요. 알아. 서 실장한테 들었어. 그럼 도와주셔야죠. 현수야, 너는 왜 그러니? 형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20시간씩 일하시고 식사도 안 하시고 어제는 회의 중에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다가 거부하시고 다시 회사로 가셨어요. 제가 말렸는데 현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기자회견 안 했으면,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니야, 현수야. 네 잘못 아니야. 저는 현수를 안았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돌아가 주세요. 제발이요. 현수야. 전 형님이 죽을까봐 무서워요. 정말로요. 저는 현수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정말 뭘 해야 하는 거지?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주지 스님, 태성 씨한테 전해주세요. 만나겠다고. 정말인가?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여기가 아니라 서울에서 만나겠어요. 천성그룹 본사에서요. 주지 스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사라니? 제대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이틀 후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내려가는 서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밖을 보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변한 것도 많았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천성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50층짜리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는 승복을 입은 채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한지우 아니야? 진짜네. 스님 됐네. 불쌍하긴. 9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군요. 태성 씨는요? 회장실에 계십니다. 서 실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9년 전에도 와봤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태성이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 태성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왔어? 네.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만질 수 없다는 듯이. 지우야, 회사 이야기 들었어요. 위기라면서요? 그건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할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 보니까 다 알아요. 태성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역시 너한테는 못 숨기겠네. 앉으세요.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성이 회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세요? 돌아와줘. 제발. 그래서요? 제가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태성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지우야,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매일 네 생각해. 아침에 눈 뜨면 너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또 너야. 네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 태성 씨, 미안해. 9년 전에 너를 믿지 않아서, 너를 버려서, 그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기회를 줘. 저는 태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정말? 네. 암자에서 9년 동안 기도하며 다 용서했어요. 그럼 돌아와줘. 제발. 하지만 용서와 재결합은 다른 거예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야. 전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지우는 9년 전에 죽었어요. 이제 저는 묘진이에요.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지우야. 아니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도와드릴게요. 뭐? 제가 기자회견 할게요. 그리고 주주총회에 나갈게요. 회사를 살리는 데 필요한 거라면 뭐든 할게요. 태성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해줄게. 회사가 안정되면 저는 다시 암자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태성 씨는 저를 찾지 말아요.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지우야, 그건 너무 잔인해. 잔인한 건 태성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9년 전에요. 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제가 나갈게요. 지우야. 그리고 태성 씨.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태성 씨. 하지만 전 정말 돌아갈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울었습니다. 결정은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음 날 거대한 기자회견장.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승복을 입은 채로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천성그룹과 제 남편, 아니, 전 남편 윤태성 회장을 위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태성 회장은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9년 전의 일은 오해였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성그룹이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회사를 잘 이끌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찾았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과 재결합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네,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랑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9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평온함이 있었으니까요. 잘 가요, 태성 씨. 그리고 행복하세요. 기자회견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천성그룹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의 기자회견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9년 만에 본 서울이었지만 이제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신가요? 네, 누구세요? 서울구치소입니다. 장경애 씨가 면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를 만나려는 거지? 언제 가면 되나요? 내일 오후 2시에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9년 만에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우중충하게 서 있었습니다.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이 가운데 있고 전화기가 양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장경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년 전에 그 위험 있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장경희는 머리가 허옇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장경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서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장경희가 먼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왔구나. 네. 앉아서 고맙다. 장경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미안하다고 하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지우야. 장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9년 전에 너한테 한 짓이 너무 미안해. 어머님, 나도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너를 쫓아내고 누명을 씌우고 네 인생을 망친 거. 장경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웠어. 뭐가 무서우셨어요? 천성가가 무너질까봐. 남편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태성이가 상처받을까봐. 장경이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너를 희생시켰어. 너만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고통받는 건 괜찮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았어. 장경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괜찮았어. 너를 쫓아낸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요? 태성이가 무너지는 걸 봤어. 매일 밤 술 마시고 네 이름 부르며 우는 걸 봤어. 장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내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걸. 천성가를 지키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었다는 걸.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지우야,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태성이를 용서해줘. 태성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있어. 너를 믿지 않은 게 잘못이야. 내 말만 믿은 게 잘못이고. 장경이가 아크릴판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매일 네 생각하며 살고 있어. 알아요. 그럼 돌아가줘. 제발. 못 돌아가요. 장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9년 전에 태성 씨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지우야, 저는 이제 평온을 찾았어요. 암자에서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요. 그걸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장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네. 어머님 잘못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용서해요. 장경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용서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이요. 왜 날 용서해? 안 그러면 제가 평생 미움에 갇혀 살 것 같아서요. 전 자유롭고 싶어요. 저는 아크릴판에 손을 댔습니다. 장경이의 손과 마주보게. 그리고 어머님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아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살아온 시대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는 관념,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 장경이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착한 애구나. 내가 너무 못됐어.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우야,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현수를 잘 부탁해. 그 애도 죄가 없어.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여기 들어와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남편의 잘못을 죄 없는 아이한테 풀었는지. 장경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한테 전해줘. 장경이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라고. 너는 네 잘못이 아니라고. 전해드릴게요.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장경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지우야. 네. 마지막으로 행복해라. 꼭. 어머님도요. 장경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속죄하며 살 거야. 교도관이 장경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의 삶이 너무 슬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태성 씨?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가 너를 부르셨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태성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태성 씨를 용서해 달라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나 정말 알아요. 저는 태성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지겹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해? 행복하세요 라고 하세요. 태성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내일 암자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서울에 안 올 거고요. 지우야, 제발. 태성 씨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싫어. 너 아니면 안 돼. 그건 태성 씨 선택이에요. 하지만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태성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나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잘 사세요. 택시를 타고 떠나는데 뒤에서 태성이 무릎 꿇고 우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태성 씨. 하지만 전 이미 다른 삶을 선택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현수를 만났습니다. 사모님, 정말 내일 떠나세요? 응. 암자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형님이. 현수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 태성 씨는 태성 씨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 하지만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다 함께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저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수야, 너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천성과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김현수로서. 네, 사모님. 그리고 장경희 여사가 전해달래. 미안하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너는 네 잘못이 아니라고. 현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 여사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응. 어쩌면 그분도 변하고 계신 거야. 늦었지만 저는 현수를 안았습니다. 잘 살아, 현수야. 그리고 가끔 암자에 놀러와. 네, 꼭 갈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암자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지우로서의 삶은.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풀었으니까요. 암자에 도착하니 주지 스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잘 다녀왔나? 네, 스님. 많이 힘들었겠어. 괜찮아요. 이제 정말 다 내려놓았어요. 저는 법당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태성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사랑해줘서.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었습니다. 암자 마당에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미소 지었습니다. 벌써 1년이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천성그룹은 위기를 넘겼고 주가도 회복됐습니다. 태성이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현수는 천성그룹 사회 공헌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꼭 데리고 와. 장경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이라 형량이 줄었지만 구치소에서 옮겨진 교도소 생활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매주 면회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성,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암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편지가 왔습니다. 산 아래 우체국을 통해서요. 저는 편지를 읽지 않고 서랍에 모아두었습니다. 지금 12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읽겠지. 예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기도를 올리는데 주지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묘진 보살, 산 아래 마을에서 택배가 왔어. 택배요? 응.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받아보게. 상자를 열어보니 두툼한 담요와 따뜻한 내복, 그리고 차 한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산속은 추우니 건강 챙기세요. 산 아래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현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암자에 왔습니다. 사모님,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젊고 밝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했고 미소가 예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현수 오빠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셋이 암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현수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형님도 저를 동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회사 사람들도 다 알지만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잘했어, 현수야.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사모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오빠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빠가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형님은 요즘 어떠세요? 연락하세요? 아니, 안 해. 형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일만 하시고 사람도 안 만나시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현수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길을 선택했어. 태성 씨도 자기 길을 가야 해. 하지만 형님은 아직도 사모님만. 그건 태성 씨가 해결할 문제야. 현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결혼할 때 축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꼭 초대해 주세요. 둘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산책을 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나는 행복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네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평온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태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장을 보러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세단. 태성의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 왜 온 거지? 슈퍼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저 차? 요즘 자주 보여요. 저 양반 산 입구 쪽 작은 집 하나 샀나 봐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그 집에서 자고 가더라고요. 암자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성 씨가 여기 집을 샀다고? 그 양반 참 안 됐어요. 맨날 혼자 와서 산만 바라보고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산 입구 쪽에 작은 한옥 한 채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암자가 있는 산을 바라보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태성도 저를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멀리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0m쯤 떨어져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태성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 12번째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우에게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신과 약속한 대로 암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못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산 아래 작은 집을 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암자가 있는 산을 바라봅니다. 당신을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내 사랑. 산 아래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미소도 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게, 기다린다는 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였습니다. 태성 씨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12통 다요. 오늘 산 아래 마을에서 태성 씨를 봤습니다. 태성 씨도 저를 봤겠지요. 태성 씨가 그곳에 집을 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해요. 태성 씨의 마음이. 저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이 제 자리예요. 하지만 태성 씨가 산 아래에서 저를 지켜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남남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성 씨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끔 편지 보내세요. 이제 저도 읽을게요. 산 위에서 태성 씨를 생각하는 사람. 편지를 봉투에 넣고 다음 날 아침 산 아래 우체국에 맡겼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에게 당신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1년 만에 받은 당신 글이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이렇게 지내자. 산 위와 산 아래에서 가끔 편지로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언젠가 당신 마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지만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여기서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사랑해요, 지우야. 태성.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매달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태성은 산 아래 집에서, 저는 산 위 암자에서, 때로는 산 아래 장터에서 멀리 서로를 보기도 했습니다. 손을 흔들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수는 다음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암자를 잠시 내려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태성도 거기 있었습니다. 식장 반대편에서 저를 바라보는 태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성이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잘 지냈어요? 응. 너는?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나 편지로 하세요. 태성 씨 편지 좋아해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다음 달에 또 편지 쓸게. 저도 답장 쓸게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산 위와 산 아래로.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묘진 보살, 후회 안 하나?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후회는 안 해요. 왜?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꼭 함께 살아야만 사랑은 아니니까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네가 찾은 답이 그거구나. 네, 저는 이제 편하네요. 태성 씨가 산 아래 있다는 것만 알아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우리는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산 아래 집에 살면서 회사를 경영했고, 저는 여전히 암자에서 수행했습니다. 가끔 마을 장터에서 멀리 서로를 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태성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우야, 나는 행복해. 너와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네가 있는 산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감사해, 지우야. 내 인생에 와줘서.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태성 씨, 저도 감사해요. 저를 이해해줘서, 제 선택을 존중해줘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랑해요, 태성 씨. 제 방식대로. 어느 가을날 저녁, 저는 암자 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태성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법당에 촛불을 켰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에 불이 켜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영원히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산 위에서 기도하는 여자와 산 아래에서 기다리는 남자. 그리고 그들 사이를 오가는 편지들. 사랑은 때로 함께함이 아니라 서로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9년의 아픔을 딛고 비로소. 그로부터 10년 후, 산 아래 집은 여전히 매달 불이 켜집니다. 산 위 암자도 여전히 촛불이 켜집니다. 편지는 계속 오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다시 만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산 위와 산 아래, 가까우면서도 먼, 함께하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감동 가득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도 댓글로 부탁드려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형극장이었습니다.